만작가 혼자 공부한다. 시즌1 피지오 토크 코리아 ESWT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는 음파로서 주위 압력에 비해 높은 양압 진폭과 매우 급격한 압력의 증가를 가진다. 이러한 큰 압력의 진폭으로 인해 전달 매개 물질인 물, 인체 조직에서의 발생하는 비선행적으로 인한 급경사 효과를 얻는다. 이것은 양압파가 크게 발생하고 작은 음압파가 발생하게 되면서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데 신체 내부로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추가되는 체외 충격파와 신체 조직 사이의 재를 첨가시켜 보완 완충하여 신체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게 된다. 체외 충격파의 의료적 역할. 첫 번째, 통증 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체외 충격파다. 체외 충격파로 치료 장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근골격계에 전달하고 전달된 에너지가 변변 부위에 주변 조직들에게 생물학적 변화를 주게 된다. 두 번째, 정상 조직들의 자가 치유 능력으로 인하여 정상 조직으로의 재생을 돕게 되어 치료가 된다. 또 체외 충격파는 시설 부위인 연부 조직, 즉 신경, 관절, 근육 등의 물리적 변화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통해 통증 감소를 가져온다. 세 번째, 체외 충격파와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수술에 비해 절개가 필요 없고 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 약물 치료 기간 및 약물에 의한 위전들을 줄일 수 있다. 체외 충격파의 우리 몸의 효과. 첫 번째, 근육 내 압통 감소. 근육 내 압통의 감소는 혈류순환 증가를 가져와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가진다. 즉, 과긴장된 근육의 체외 충격파를 실시함으로써 타우터 밴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트리거 포인트 주변에 체외 충격파를 사용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관절 내의 짧아진 인대 및 관절낭을 자극하여 혈류순환을 증가시키고 관절 내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신경 전달 속도와 관련된 관문 조절 이론. 신경 전달 속도와 관련된 관문 조절설 이론은 저에너지 충격파가 충격한 내부의 복합 기전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자극하게 되면 관문 조절설을 통해 과자극 무통이 발생하여 결국 통증 전달을 억제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 중추신경계의 역할. 중추신경계에 내인성 압형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 통증 자극은 중추신경계로 올라가 정보가 전달되게 되고 브레인의 복합적인 어떤 기전을 통해서 통증을 약화시키고 차단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통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체외 충격파가 뭐냐? 일단은 비행기가 있고 전투기가 있고 로켓이 있어요. 인공위성 로켓. 이런 친구들이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나타내려면 강력한 압력과 폭발, 번개 같은 어떠한 물리적인 효과가 필요한데 이러한 물리적인 효과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체외 충격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체외 충격파는 물리적인 효과를 어떤 생화학적 효과로 이끌어낸 거고 압력, 폭발, 번개 등의 다양한 격렬 반응을 체외 충격파 내 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조직 내의 스트레스, 밀도, 온도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거지. 어떤 체외 충격파는 이렇게 보면 충격파는 음파로 주위의 압력에 비해 양압 진폭이 크고 압력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 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큰 압력의 진폭으로 인해 전달 매개 물질인 물과 인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선행으로 인한 급경사 효과, 다시 급경사 효과를 일으켜서 어떤 막전이가 다시 0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유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빵 때리고 빨리 사라지고 빵 때리고 사라지고 요게 체외 충격파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주된 양압파, 비교적 작은 음압파가 어떤 양압파 이후에 발생하는 게 특징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체외 충격파에서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액티베이트 누브리신. 그래서 재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콜라겐 1형 재활성화 96%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점탄성의 증가로 세포 내 기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요소인 액티베이트 루브리신이고 두 번째는 캐비테이션 페로메논이야. 캐비테이션 페로메논은 거품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때리게 되면 너무 심하게 때리면 멍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때릴 때 체외 충격파를 활용할 때는 적절한 강도를 찾아서 활용하는 게 크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체외 충격파는
충격법은 원래는 한 25년 전에 신장 결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더 이 자료를 조금 오래됐으니까 25년 더 하겠지. 그리고 그 이후 의사들은 어떻게 체해 충격파가 연주직과 뼈 부상 입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지. 체해 충격파는 환자 내에서 밖으로 확인할 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도움이 되게 되고,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와 스라보 건망증, 즉 무릎 통증이나 아킬레스, 즉 발목 통증에 어떠한 큰 효과도 확대되어 있어. 더 좋은 것은 치료법이 비수술적이고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 많은 비용과 위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체해 충격파의 종류는 4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1980년도에 많이 활용했던 물진입봉보라고 해가지고 물속을 충격을 줘가지고 매질을 이용해서 충격파를 활용한 장비이고, 1985년도에는 전기 초점형, 즉 정말 전기적인 그 초점, 침처럼 얇은 막을 얇게 충격을 줘서 조직을 회복시켜주는 피조 엘렉트릭 타입, 그리고 1986년도에는 지금까지 발전해온 엘렉트로 마그네틱 타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점이 아닌 조금 더 두꺼운 조직이 회복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졌다, 이렇게 생기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990년도에는 공기층을 이용한 체해 충격파인 방사형 충격파인데, 요거는 잔잔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형이 퍼진 것처럼 근육층을 자극해서 근육의 압박력을 떨어뜨리고 혈액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가지 제너레이터, 4가지 구성용품이 있는데, 포커스 타입은 3가지, 그래서 초점형으로 해서 모아주는 타입은 3가지 타입이 있고, 그리고 방사형, 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 라디얼 타입이라고 구성되어 있어. 체해 충격파는 일단 보존적인 전통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가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치료 패턴과 방법이 확연하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가지 타입인 포커스 타입과 라디얼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일단 포커스 타입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검은 종이 돋보기 되면 태우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서 태우는 건 아니지만 충격을 줘서 주변을 혈류산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혈류 생성을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넓은 범위에서 초점을 모아서 셀 쪽으로 치료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라디얼 타입은 조금 더 좁은 범위를 나타나지만 조금 더 안쪽에서 조직으로 퍼쳐나가는 듯한 그런 파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메커니즘 오브 ESWT라고 해서 어떤 ESWT의 어떤 큰 기전을 보게 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통증의 감소야, 통증의 감소. 그래서 단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은 시너브 파이버의 시냅스 물질 P 고갈. 그래서 척수 수준에서 시냅스 물질을 고갈시켜서 통증 전달을 조금 줄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장기 효과에는 일단은 염증성 차단, 신경성 염증을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심줄의 움직임 능력을 상승시켜서 우리의 몸의 조직을 재형성해. 그래서 액티베이티브 루브신이라고 해서, 루브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라겐 1형 파이버를 96% 이상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2번째는 치유입니다. 힐링. 회복에 대해서는 혈액순환을 일단은 개선시켜서 조직에 영양 공급이 돼서 어떠한 빨리 암흑약금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고, 장기 효과에는 중간엽 줄기세포의 활성화.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뇌수도관 나오는 어떠한 호르몬이 있겠지? 그 호르몬의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뼈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뼈를 형성시키는 것보다는 뼈가 어떻게 조금 회복이 덜 됐을 때 충격을 줘서 조직을 좀 더 회복시켜주는 그런 힐링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체해 충격파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리학적 에너지가 신체에 도달하게 되면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생물학적 반응은 각각의 요소들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응집점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BMP라고 하죠.
뼈 형태학적 단백질이라고 해. 그래서 뼈 생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NOS는 내피산화질소 합성 효소라고 해. 그래서 모든 인체 내의 기관기의 대사에 영향을 준다. 대사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EGF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해서 혈관을 어떻게 생성시키는 그런 인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PCNA는 증식세포 핵항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혈관 내피 인자를 어떻게 증식시켜주는 요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혈관을 형성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ENOS, BEGF, 그 다음에 PCNA가 하나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블러드 서플리를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요소들은 결국 티슈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조직의 어떤 재생에 관여한다라고 해서 뼈와 텐던, 힘줄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생물학적 효과의 어떤 쇼크웨이브는 첫 번째는 세포 골격에 대한 기계적인 부하로 인한 세포 반응 및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두 번째는 세포 성장 및 콜라겐 합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티베이션 루브리신이라고 해가지고 콜라겐 1형을 합성을 증가시키는데 어디에? 인대와 힘줄에 큰 영향을 준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뼈와 힘줄 접합부의 혈관성을 증가한다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론들 중에 하나는 관문조절설의 이론에 의한 통증 관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충격파를 이용한 어떤 통증 감소 효과는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렉트 효과, 그리고 인다이렉트에서 어떤 말초신경계에서, 그리고 인다이렉트 어떤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다이렉트 효과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일단은 충격을 줘서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어떤 머슬 벨리 근육의 중심부를 때려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인다이렉트한 방법인데 말초신경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관문조절이어서 신경속도 전달을 줄여준다,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간접적인 효과인데 중추신경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호르몬 효과야.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일단 브레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뇌엽에서 이제 정보가 전달되면 그 안에서의 정보에서 서브스탄 피물질을 줄여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올 거야. 그래서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임상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머스큘로스켈레탈이라고 하는 근골격계에서는 건병증, 발뒤꿈치 통증이라든지 테니스 엘보, 그리고 어깨 통증 등 여러 가지 통증과 관련된 건병증에 대해서 치료 가능하고, 그리고 근육통이라고 해서 어떤 통증 유발점이나 트리거 포인트라든지 근막통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 근막 통증들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해. 그리고 골관절염, 지연유압 및 비유압 골절, 그리고 경직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 피부적인 문제에서는 셀룰라이트, 그리고 연보 조직의 상처, 그리고 스카티슈, 그리고 림프 부종 이런 데에서도 충격파가 가능하다고 해. 충격파는 이렇게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 이런 엘보 부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숄더 페인, 그리고 어떤 그레이터 트로칸터리 페인 신드롬, 그리고 니 페인, 그리고 앵클 페인 또는 넥이라든지 어떤 룸바, 백페인 같은 여러 가지 통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금기증이 있어. 금기증은 첫 번째는 폐 조직 및 내부 장기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내부 장기는 건들지 않는 근골격계에서만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응고장애, 항응고장애, 혈증 등과 같은 어떤 혈관 질환에 있는 부분에선 특히 주의해야 되고, 종양질환 및 암종 환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임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선별적인 근육만 활용하면. 다음은 치료적인 변수야. 치료적인 변수는 일단 보면은 주 2, 3회 정도 실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충격파형,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형을 쓸 건지 집중형을 쓸 건지, 그리고 조직의 부위, 근육에 쓸 건지 힘줄에 쓸 건지 인대에 쓸 건지 관절면에 쓸 건지, 에너지 강도와 충격파 타수 또는 시간, 그리고 충격파의 수치,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충격파와 함께 같이 하면 좋은 치료 방법은 도수치료, 그리고 전기치료, 저출력 레이저, 핫팩, 콜드팩 등 여러 가지 이학적 요법을 쓴다면 도움이 더 클 것 같아.
임상적인 측정 방법의 충격파는 대부분 이제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라고 하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고, 설문지에 의해 또는 어떠한 질문에 의해 사용하는 심리학적인 통증 반응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단 이 측정 도구는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항상 참고해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체액 충격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맞을까 혼자 공부해봤어. 좀 더 영구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체액 충격파, 내일은 출근.